네, 만나서 반갑고요. 혹시 선생님들 괜찮으시다면 혹시 얼굴을 보고 해도 될까요?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 꺼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 하는 것보다 좀 연습실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습실을 이제 빌려서 하는데 혼자 하니까 조금 유튜버가 된 느낌이 들어서 어색한 면이 있네요. 일단은 저희 주제는요, 실가면 콘텐츠 창작 이야기와 이제 해외 영화제라는 걸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대면으로 저희가 이제 토크쇼 아니면 뭔가 교류하는 식으로 각자의 경험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돼서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진행을 맡은 제 이름은 이제 신동근이고요. 저를 간단히 이제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소속은 이제 한예종 전문사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프리랜서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연극 분야에 계시다고 들었었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조금 같은 동료로서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된 활동은요, 이제 공연, 영화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배우로서 활동을 하면서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예술로서 조금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예술로 홍익 인간이라는 걸 한번 비전으로 잡아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가치 키워드들을 3개를 설정해 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로서 이제 자극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익숙한 거지만 그거를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으로 전환.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배우다 보니까 상상의 세계를 좀 구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객들이나 그 바라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감동을 실현해주고 싶다고 해서 이제 구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설정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참여하신 분들께서 혹시 한 분 한 분 성함이나 활동 분야나 아니면 현재 어디 거주하고 계시고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이번 시간 동안 기대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조금 긴장도 되고 잘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드네요. 좀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 순서는요,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진행 순서는요, 일단은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그 제작 방향과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참여했던 실가면 콘텐츠 창작기에 대해서 어떤 후기나 작업 과정에서 들었던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영상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실현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영화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공유를 한 다음에는 의견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원래는 워크샵 같은 것들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화면을 켜시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공간이 어떤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일단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첫 번째 주제는요, 이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향과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택트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와 있었지만 이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향은 사실 10년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콘텐츠의 주요 핵심 기술로는 뭐 흔히 말하는 AR, VR, XR, 360도 카메라, 홀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기 전에는 이런 기술들을 구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통신의 제약이라던가 기술의 이제 발달로 그거를 영화에서는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보급하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는 그 통신과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5G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통신 쪽에서도.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6G까지 가서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지금 통신이 확실히 발달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사람의 움직임이 어떤 전자 기술들이 그 상호 소통이 굉장히 빨라져서 어떤 제약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통신과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영화적인 상상을 현실로 하는 부분들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그 상상을 우리가 보통 CG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CG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영화 쪽이라고 한다면 할리우드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집약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그 영화적인 상상을 CG로 어떻게 수련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비가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지금 영상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선생님들? 저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은 혹시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CG 쪽에서 일단 할리우드에서는 우리가 AR, VR, XR 전에 어떤 것들이 이제 활용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블루 스크린이라던가 크로마키 작업을 통해서 영화적으로 이제 그래픽을 입히는 작업들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어벤져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캐리비안 해적의 같은 경우도 사람한테 해서 사람에게 직접 어떤 그래픽을 입히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2D 영화지만 2D 영화 속에서 어떤 CG의 효과가 굉장히 입체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었는데 우리가 보는 장면을 위해서 이제 배우들이 어떤 그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화가 되냐면 현재로서는 이제 AR이나 VR, XR에 관람을 하려면 이제 VR 헤드셋을 쓰고 거기에서 거기 VR 헤드셋을 쓰고 그 무거움을 견디면서 그 영화라던가 공연이라던가 이제 관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구글 글라스라던가 삼성의 이제 콘택트 렌즈 같은 것처럼 그 우리가 쓰는 번거로움 자체를 이제 간소화하는 경량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 어떤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냐면요. 공연 자체가, 영화 자체가 이제 입체화되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연극이 먼저 시작이 되었었고 어떤 그런 공연 쪽에서 그 카메라라는 매체를 통해서 영화가 이제 탄생이 됐던 건데 그 영화 자체가 다시 입체화되면서 각 가정에 보급될 수 있는 지금 홈시어터라고 하면은 이제 각 집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 이제 2D로 관람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이제 인류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초등학생 세대 그 이전 세대부터는 이 굉장히 스마트 기기라던가 이제 컴퓨터를 그 사용하는 그 범위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20대 초중반 친구들도 거의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입체형 게임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2D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입체형 영화라던가 공연에 있어서 그런 이질감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이 되다 보면 이머시브 시어터처럼 관객이 단순히 이제 관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콘텐츠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그걸 직접 경험을 하고 몸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르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점점 없어지고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은 공연의 그 생동감이나 즉흥성은 살리되 이제 영화의 편집성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게임의 참여성까지 같이 이제 믹스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콘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말로 하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이 70년대에 나온 스타워즈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70년대에 나왔지만 지금 앞으로 구현될 그 사회의 기술들이 다 집약이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고 안드로이드라는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홀로그램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점점 그 추세가 이제 2D에서 3D로, 3D에서 더 많은 입체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4D로 진화가 되고 있고요. 통신의 속도도 역시 3G에서 더 넘어가서 5G, 그 다음에 6G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상상들이 거부감 없이 그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홀로그램과 이제 플로팅 이미지는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죽고 나서도 콘서트가 개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 그 왼쪽을 보시면 마이클 잭슨이 지금 춤추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나서도 이 콘서트가 개최가 됐는데 성황리에 굉장히 개최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은 사실은 홀로그램이지만 이게 완벽한 이제 홀로그램은 아니고 그 투명 스크린에 어떤 그 빔을 쏴서 그거랑 이제 무대랑 겹치게 하는 그런 플로팅 이미지 기술이라는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했던 거고요. 이 기술이 조금 더 진화가 돼서 홀로그램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면 영화 속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장소를 가지 않아도 각 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잠시만요. 그렇다면 AR인 건 뭐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포켓몬 그 게임을 AR 게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현실 기반의 이제 3D 입체 그 그래픽 캐릭터를 입혀서 그거를 이제 현실화 구현하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처럼 그 배경은 이제 현실이지만 그 안에 나타내는 어떤 이미지들은 어떤 그 가상의 이미지라는 거, 그런 것들이 A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R은 요건 그 이런 것처럼 VR 헤드셋을 쓰고 그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람자가. 그래서 그 관람자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가상의 캐릭터와 상호 교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은 그 헤드셋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관람자고 그 앞에서 이제 배우가 그 모션 캡처랑 이제 페이셜 캡처의 기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면요, 왼쪽 그림처럼 그 관객은 본인이 가상의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 환경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배우와 그 가상 속의 캐릭터와 상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르거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에는 이제 온택트가 대세였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VR의 확장형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이제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이제 유니버스가 만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요 기술은 사실은 막 새로웠던 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게임에서 계속 활용됐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VR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른쪽처럼 뭔가 그 사람들이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그 가상의 공간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BTS도 가상 공간에서 신곡을 발표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지금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이 가상의 공간에서 그 만약에 여기 보이는 화면을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영상이 또 확대가 되면서 내가 그 가상의 공간에서 또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되는 그런 전환성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직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험이 없어서 제가 간접 경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AR과 VR을 하다 보면은 막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MR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막 XR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저는 이런 단어들이 이게 뭔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범주인 것 같아요. AR이 있고, VR이 있고, 360도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이제 믹스되는 부분에 따라서 영역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좀 전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그 AR과 VR의 기술이 좀 합쳐진 믹스된 것들을 MR이라고 부르고요.
그 기술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일상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들, 가상현실이지만 거기에 실체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 진짜 현실이지만 거기에 가상 매체가 존재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혼합된 확장된 현실을 XR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은 우리가 지금 입체적인 것들에서 더 벗어나서 입체적인 것들을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입체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실감의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을 조금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실시간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관람이 아니라 상호 교류하면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공간성인 것 같아요. 공간성. 내가 이 현실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감으로써 조금 활동할 수 있는 범주라던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실감형 콘텐츠가 등장했고 거기에는 이제 실시간성, 상호작용성, 공간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렇고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참여했던 작품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소주제로 이제 실감형 콘텐츠 창작기라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근데 제가 감을 좀 강조했던 이유는 이게 이 감이라는 한자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모두가 같이 느낀다. 함께 느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VR이라던가 XR이라던가 실감형 콘텐츠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어떤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사람과 관람하는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서로 같이 교류하고 같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점점 그 발전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 VR 공연은요, 제가 참여했던 허수아비, 스케어크로우라는 작품인데요. 줄거리는 간단해요, 사실. 마법에 걸려서 허수아비가 된 예술가를 구출하는 이야기인데, 그 구출하는 이야기를 이제 관람객들이 이제 구출을 하는 거고요. 묶여있는 허수아비는 이제 배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활용된 기술은 이제 모션 캡처와 페이셜 캡처가 활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현장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으면 관람객은 관람객은 이런 식으로 뭔가 가상 속의 이미지를 만나게 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배우가 실제로 연기를 하고 있고 그 연기가 가상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관객은 그 콘텐츠와 같이 교류를 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점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그 관객이 바라보는 공간은 굉장히 넓고 확장성이 있지만 이게 기술적인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카메라가 감지하는 범위들이 있어서 배우들은 사실은 한 넓게는 2평 남짓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서 뭔가 관객하고 같이 움직임을 피하면서 관객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연기하고 있는 가상의 캐릭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역할에 몰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또 상황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이 컸었고요. 그래서 이 VR 콘텐츠를 하면서 그 모션 캡처라든가 이제 페이셜 캡처를 많이 활용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그런 사진 자료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일단은 이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이 모션 캡처 수트를 입으면 이제 그 제일 정가운데 보는 것처럼 이 움직임이 컴퓨터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역시 페이셜 캡처라고 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내가 표정을 지으면 그대로 이제 컴퓨터의 신호로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연기하는 과정들이 전달이 되는 거고 앞에서 보셨던 영상처럼 배우의 움직임이 이제 가상의 캐릭터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작업이 굉장히 기존에 하던 작업하고 좀 굉장히 달랐었고 확실히 현장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술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배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었었고 배우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음향이라던가 조명이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가지만 아무래도 배우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오퍼레이팅을 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화면이 전환이 되면 그 화면에 맞춰서 연기가 바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 기술을 따라가는 연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당시에 적었던 그 고민의 역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 저희가 배우 4명이서 하루에 이제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이제 실연을 했는데요. 거의 한 사람당 4시간씩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더라고요. 2주 동안 매일 4시간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그 좁은 공간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역할에 몰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역할에 몰입을 하기 어려웠던 순간에도 앞에서 관객이 계속 이 게임의 공연의 참여자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관객에게 반응을 하면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걸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 초반에는 몰입이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관객과 함께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관객은 VR 헤드셋을 쓰다 보니까 배우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은 VR 속에 있는 가상의 캐릭터를 보는 거지 배우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연기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연출이라던가 어떤 오퍼레이팅 기술이 실현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어떤 지시를 내린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나 기술적으로도 이제 아직 통신과 기술이 막 완벽하게 상호 교류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뭔가 뻑이 난다거나 에러가 난다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꿔주는 부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술적인 에러가 났을 때 그 공간의 빈 공간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사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역할적으로는 일단은 그런 제한된 환경이나 상황 몰입이 어려웠다는 거, 그다음에 배우의 역할이나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더 뭐 10년 후 2030년에는 이제 AI가 보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일단 AI, 인공지능이 이제 배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우가 역할을 하는 거를 모션 캡처를 따서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만 배우 자체가 없어도 그걸 인공지능으로 다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닌가? 배우 사람이 가진 어떤 즉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AI의 즉흥성으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기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배웠던 점도 있고 좋았던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웠다는 점이 있다는 거를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 과정은요, 사실은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이제 K아츠에서 지원 사업으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의 작업 과정이 있었고요. 일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서 뭐 기술 베이스, 그다음에 영상 베이스, 그다음에 음악 베이스, 연극 베이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창작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모여서 매주 6시간에서 9시간 혹은 12시간씩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를 했었고, 그다음에 월별 전문가를 이제 특강을 섭외를 해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기술에 있어서 그 전문성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하면서 좋았던 점은 내가 새로운 분야에 좀 도전할 수 있었고 뭔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조금 더 앞서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관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컸어요. 아무래도 이게 1대1 공연이다 보니까 그 관객에 맞춰서 이제 공연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보여지는 시각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관객이 시각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적절한 부분에서 어떤 꽃향기라던가 어떤 그 향냄새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식으로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이 가상 공간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냄새를 맡고 실제적으로 촉감을 느끼다 보니까 어떤 현실과 그 가상의 그 경계 속에서 본인들이 그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게임에 몰입하는 몰입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었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해외 영화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그래서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포지션적으로 되게 애매했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공동 창작으로 같이 진행을 됐는데 이제 그 영화제에 출품한다거나 대외적으로 이제 크레딧이 있다 보니까 공동 창작임에도 이제 명확한 크레딧이 정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행사에 참여라던가 어떤 그런 금전적인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 분배에 있어서도 이게 사실 저희가 6개월 동안 작업을 과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앞에 4개월 동안은 거의 기술에만 집중이 됐던 부분이었었고 배우들 입장에서는 그 기술의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모델로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불균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당시 준비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기술 실현 위주의 비효율적인 진행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장비와 기술적인 그 제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흔들었었는데 상대한테는 뭔가 이쪽으로 오라는 것처럼 이 팔의 각도가 꺾여서 이제 컴퓨터로 전달이 된다던가 난 웃었는데 웃는 게 아니라 뭔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VR 공연 말고도 이제 XR 영화라고 해서 그 VR과 AR의 그 기술을 조금 적용한 네임프루츠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미얀마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존 카메라가 단순히 이제 앞에서 촬영을 하고 그걸 비춰주는 2D였다면 이거는 카메라 자체를 우리가 공간을 다 볼 수 있는 360도 카메라와 이제 볼륨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입체감을 조금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이고, 잠시만요.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혹시 여기까지 조금 같이 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작업 후기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다 보이는 환경이고 공간이 충분하다면 미니 워크숍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말씀만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AR이나 그렇고 VR도 그렇고 XR도 그렇고 최근에 이 추세 실감형이라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내가 이 현실 세계로 그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진짜로 그 감각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각화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다른 그 기기가 없더라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니 워크샵 쉬어가는 코너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공유를 중지를 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AR과 VR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체험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중국 레스토랑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중국 레스토랑이 같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씩 시키실 거예요. 그게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짬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뭐 탕수육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지금 시키실 건데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 이 공간은 내가 좋아하는 중국 레스토랑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을 시켰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짬뽕을 시켰어요. 짬뽕을 시켜서 이 짬뽕이 왔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짬뽕을 진짜 열심히 먹겠습니다. 이 짬뽕을 먹고 너무 맛있고 이 짬뽕을 먹는데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국물까지 마실 거예요. 그래서 국물까지 마시는데 근데 제가 이 짬뽕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국물에서 뭔가 떴어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이 장면을?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 짬뽕을 시켜서 국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짬뽕을 먹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국물에서 뭔가 꿈틀거리면서 뭔가가 움직였다고 상상을 하는 순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공간이 아니고 내가 짬뽕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걸 마시지도 않았지만 내가 그 이미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벌레가 꿈틀거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뭔가 너무 소스라치게 싫은 그런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온라인이어서 사실 조금 전달되는 부분이 약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만약에 이게 안 느껴지셨다면 더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주 얇은 종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얇은 종이에 우리가 그 종이를 짚다가 손이 쓱 베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혹시 어떠실까요? 종이에 손이 베었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없으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 뭔가 소름이 돋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몸의 감각들이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이 종이에 베었던 경험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 몸이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몸이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그 아까 짬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 이미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이미지에서 오는 몸의 감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고 온라인이기도 해서 조금 더 자극을 강하게 드리려고 이제 조금 어떤 벌레라던가 이게 뭐 다치는 이런 부정적으로 드렸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게 꽃밭이라 상상하고 그 꽃밭에서 느껴지는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뭔가 내가 행복했던 기억 속에서 나의 어떤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그것들을 그 상상하는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그거를 내가 진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몸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AR이라던가 VR 같은 경우는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몰입감을 높이는 게 그 시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몰입감이 이루어지는 그 기반은 저는 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그거를 입체형으로 보여준다고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실감적으로 내 앞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상상하고 믿고 그리고 그 믿었을 때 오는 몸의 감각이 내가 그 공간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뭐 종이를 얘기를 했었고, 뭐 키워드나 이런 거 작업들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마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R 영화, 아까 레인프루츠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첫 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칸 영화제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작년에 또
온라인이 대세였었잖아요. 칸 영화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초청이 돼서 잘 진행됐던 것 같고요.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냥 영상으로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영상 안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영상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촬영을 하고 볼륨 매트릭스라는 그 It rains a lot in Myanmar. People grow up and age with rains. When heavy rains stop, water drops turn into jellies. We call it rain fruits. If you grab them too hard, they just break and become plain water drops. Mom told me if I really want to have something precious, I must treat them with all my heart. Mom told me if I leave home, I would become an iron rod removed from the fire. Mom was always a fire to me. Now she's 2,000 miles away, and I am standing alone in a foreign country, all by myself.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을 실제로 촬영을 하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 자체가 지금 배경이 다 보일 수 있는 360도 카메라를 찍어서 거기에 이제 볼륨 매트릭스라는 기술을 이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평면적으로 해서 뭔가 그냥 사람들이 흐릿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그림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그 기기, XR 기기라던가 VR 헤드셋을 쓰면 뭔가 어떤 그 입자라던가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진짜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여지는 게 앞에 면만 보여지지만 이 헤드셋을 쓰면 앞 공간, 뒷 공간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입자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VR 쓰면 이게 진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벚꽃이 날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줘서 굉장한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영화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해외에서도 이런 그 콘텐츠들이 잘 제작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요거를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는 영국 국립 그 내셔널 시어터에서 했던 작업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가상 캐릭터를 이용을 했다면 이 친구들은 이제 배경은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의 사람이 존재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편의 어떤 작은 콘서트를 그 가상의 공간에서 즐길 수 있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만들었었고요. 영상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영상 다 보이시죠,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람의 몸을 기반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구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연주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장면들의 모션들을 따서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션 수트를 입어서 배우의 움직임이 캐릭터로 연결이 되겠다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이 사람의 모습 자체를 이제 따서 그거를 배경을 입힌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의 작업은 이런 식으로 실물, 모션 수트를 입지 않고 그냥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다른 쪽, 미국 쪽에서 온 것들 하나 보여드리면, 미국 쪽은 VR을 배경으로 깔고 실제로 공연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쪽에서는. 영상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VR을 기반으로 공연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 배우 자체가 아예 VR 헤드셋을 쓰고 공연을 하면 그게 관객이 보는 화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션 캡처를 입은 모습 자체를 아예 공연으로 적용을 하는. 이렇게 연기를 하면 이것들이 그대로 화면으로 지금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자가 움직인 것들이 캐릭터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그 한국 팀에서는 저희 팀이 이제 유일했었는데 사실 기술적이라던가 이런 부분 완성도 있던 부분들이 저희 팀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현지에서. 네, 아무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보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다른 기술을 썼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체화식으로 관객이 직접 소통하는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는 점.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잠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그 실현 현장이라던가 이런 경험들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 확실히 생각만큼 잘 진행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습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라던가 조금 보시면서 드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방금 보여주신 거는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고 그 뒤에 바로 네네. 영상으로 전환이 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관객들은 그 뒤에 나오는 영상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체 현장을 다 보는 건가요? 전체를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도 보면서 그 배경의 스크린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관객들은 그 고글을 끼지 않고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불필요한 착용이 없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대1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적인 어떤 나만의 공연이랑 맞춤형이 강했다면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공연의 형식을 띠되 좀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식으로 방향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줌 같은 경우도 저 지금 뭔가 어저께 뭔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 이 모니터 자체적으로 이제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람 뽀샤시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저는 느꼈던 게 본질은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결국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간의 어떤 교류와 오는 것들을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본질을 어떻게 더 잘 가져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AI한테 대체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분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분은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 크리에이터신데 하셨던 말씀이 일단은 다가오는 사회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연성이 중요할 것 같다. 근데 그 유연성이라고 하면 내가 그 AI에 대체되지 않도록 어떤 나만의 것들 뭔가를 개발을 하는데 그 나만의 것이라는 건 뭔가 느끼는 대로 내가 그것들을 그 범위 내에서 잘 표현할 수 있고 그것들이 뭔가 틀에 박혀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정형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이 정형화되면 그거를 이제 흡수를 해서 응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은데 뭔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서비스 톤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솔톤, 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담이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꺼졌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했던 해외 영화제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시간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썬댄스 영화제는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는 이제 참여자로서, 그러니까 그 배우로서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참여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초청받지 못해서 그 주위에 어떤 인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신났던 경험이었어요. 코로나 직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한국 팀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썬댄스 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 영화제예요.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출품되면 뭐 인지도와 화제성이 높아서 그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썬댄스 영화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썬댄스 영화제에서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것들을 이제 먼저 공유를 하자면, 제일 먼저 미나리 팀이었어요. 미나리 팀. 썬댄스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된 이제 한국 팀은 저희밖에 없었지만, 여기는 해외 팀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배우들이 이제 그 공연을 했던 그런 연기를 했던 이제 작품이잖아요. 근데 당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하기 전에 작년에 이미 썬댄스 영화제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반응이 좋았었고, 이 영화 속에 이제 배우들이 저희 공연을 이제 와서 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독립 영화고 우리가 하나의 작업인으로서 이렇게 만났다면 올해 이렇게 또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시간이 뜻깊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의 연기를 좀 잘하면 나중에 또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혹시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이 남자를 아시나요, 선생님들? 유명한 미국의 배우인데요. 에다노크요. 네, 맞습니다. 에다노크입니다. 저는 작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이 에다노크를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배우로서가 아니라 영화 감독으로서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출품을 하셔서 이제 참여를 하셨었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멋있다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마인드라던가 삶이 굉장히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 이게 연예계 쪽에 이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연예계 쪽에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어떤 스타라던가 연예인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막 그렇게 막 설레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해외에서 내가 좋아했던 어떤 배우를 감독으로서 마주하다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 팀이 이제 한 팀이다 보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시아 남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보고 이렇게 말도 걸어주시고 어디서 왔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서 영화도 이제 같이 보게 됐는데요. 그냥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이제 영화제를 감으로써 어떤 네트워킹이라던가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뭔가 내가 배우로서의 이거를 갈 거지만 또 창작자로서의 어떤 그런 확장성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분의 작품이 그때 뭐였었지? 뭐가 있었는데 공연을 관람하고 같이 뭔가 말을 해줬다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썬댄스 영화제에서의 어떤 시스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미국에서 썬댄스 영화제는요, 저희 부국제도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영화제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이제 마켓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켓도 있는데 그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제 곳곳에서 이 영화 필름 메이커스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잘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섹션마다 여기 관련된 분야들이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근데 그게 단순히 네트워킹이 막 파티가 아니라 파티를 하면서 그 화제거리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9년에는 이제 부국제에서 영화제 끝나고 그때 그 뭐 네트워킹 파티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물론 유명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뭔가 어떤 팀들끼리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썬댄스 영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름 메이커스들이 같이 모여서 팀들끼리 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네트워크의 장이 좀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이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서 그때 LA 쪽에서 오신 영화제라던가 그 감독들이라던가 아니면 기획자들하고 좀 소통이 돼서 이 영화제가 끝난 이후로도 이제 LA를 넘어가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서울문화재단하고도 일해보고 문예회하고도 일해보고 이제 경기문화재단하고도 일해봤는데,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신선한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거리도 그렇고 뭔가 예술인들이 정말 예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행정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런 내용들도 확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막을 해서 경기문화재단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썬댄스 영화제가 끝나고 이제 할리우드로 넘어갔었는데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뭔가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할리우드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그냥 막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처음에 연기를 시작할 때도 뭔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오래 그리던 현장을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이때 그 계기로. 근데 또 의미가 있었던 게, 당시에 또 기생충 팀이 굉장히 호응이 높았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기 직전이어가지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한국에 대한 우호도도 높고. 그래서 그 영화제에 참석은 못했지만 그 앞쪽에 이제 루즈베트 호텔에서 그 별도의 어떤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애프터 파티라던가 그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생충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문화적인 위상 때문에 저도 같이 뭔가 환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고, 뭔가 이 수상이 호명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 자리를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조금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세계적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희망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대외적인 것들 외에도 좋았던 점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은 조금 환경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제가 그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려고 했었고, 일단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브래드 피트 사진을 찾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베버리힐즈를 갔다가 실제로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는 척을 하지 못했지만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일상인 부분들이 되게 턱수염 기르고 정말 집에서 나온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뜻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기생충, 이 팀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여기 그 시상식이 제가 극장 이름을 까먹었는데 차이니즈 극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사람 굉장히 경비가 삼엄하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근데 제가 아시아인이고 뭔가 그 어떤 그 상황적으로 조금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 초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기생충 팀이라고 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또 저는 이제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여기 관계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루즈벨트 호텔로 건너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이제 그 에이전시들랑 이제 미팅을 하려고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녔었는데요. 사실은 이쪽 시스템이 CAA, 그다음에 WM이 이제 UTA는 굉장히 큰 그 3대 에이전시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이전시를 할 때 뭐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서 직접 미팅을 조금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한국식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했더니 이쪽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매니저와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된 사람이 1대1로만 만날 수 있다.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고 너가 유명해지면 우리가 너를 컨택할 것이다. 너가 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너를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난 한국에 있고 유명하지 않는데 너 나를 어떻게 찾아올 거니? 그러니까 그건 뭐 너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레이크 엔터테이라던가 아니면 그 AFI라고 그 미국 영화 진흥위원회처럼 어떤 미국 영화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에 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디션이라던가 어떤 영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비자도 비자였지만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길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뭐 연출 길드, 영화 감독 길드 아니면 배우들 길드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배우들 같은 경우에서는 길드에 소속이 돼야지 활동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자들이 이제 자리를 마련해줘서 거기서 이제 같이 교류를 하고 작품을 할 수도 있는데 뭘 하려 그러면 다 제약이 생기는 거죠. 비자라던가 길드에 가입이 돼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자 같은 부분도 뭐 이병헌 배우라던가 유재석처럼 뭐 되게 대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자들이 발급이 되는데 아직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없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비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뭐 작업도 그때 하던 얘기들도 다 중단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넷플릭스라던가 OTT 형식 그 OTT 플랫폼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굳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게 곧 보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의 활동을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에 더 충실히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넷플릭스를 했고요. 앞으로 한국에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TV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온다고 하는데 또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밑에는요, 지금 제가 미국에 간 김에 이제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이제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그렇고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술을 빠르게 좀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기술도 활용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VR, XR을 이제는 아예 그 기구적인 게 아니라 그걸 놀이기구로서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VR이라던가 AR의 기능을 굉장히 놀이기구에 잘 활용을 해서 이게 근데 스튜디오 입장에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놀이기구라는 공간이라던가 어떤 기구 운영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VR을 함으로써 입체감은 주되 사람들에게 입체감을 주되 본인들은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VR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영화를 공연으로 활용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이 공연이든 영화든 간에 보는 관람객들이 실제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영화적인 것들을 실제 무대로 이제 꾸며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반면에 유니버셜은 이제 VR이라든가 그 AR, XR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놀이기구로 만들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있었고요. 화면이 공유되고 있는 건가?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원래 그게 한 50분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3시 15분이어가지고 일단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JIM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레인프루츠 같은 영화는요,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게 VR 고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공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 없을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에서는 개인 걸 쓰면 되고, 없는 경우에서는 그냥 아까처럼 그냥 영상으로 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콘텐츠들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글은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점점 보급화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도 너무 두껍고 저도 이거 쓰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 이거를 처음에는 쓰고 싶다, 이거 쓰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 보여지는 이미지에 되면은 어느새 이 무게라던가 이거를 내가 쓰고 있다는 걸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앞으로의 그 작업에 있어서 진화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보시면서 뭐 드는 생각이시라던가 어떤 같이 나누고 싶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볼까요, 한번? 선생님들 있으신가요? 네. 네, 채팅으로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 지금 되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느낌이야. 네. 그래서 기술과 협업해서 연기를 할 때는 집중이 분산되고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화된 전문 연기라는 배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일단은 이걸 보면서요, 마음의 표준이 조금 정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배우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뭔가 특화됐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그거에 맞춰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마인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모션 수트를 입는 경우라던가 페이셜 캡처를 하는 경우에서는 이 몸의 움직임이라던가 이제 그 표정 같은 것들이 컴퓨터에 전달될 수 있게 단순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명확성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전문 연기는 조금 어떤 그런 현장들이 많아져야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이 VR 시장, VR 공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특화되는 연기를 준비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두루두루 열어놓고 하고 있고, 아마 이게 기존 것들은 기존 것대로 가되 새로운 흐름으로 되는 거지 뭔가 이게 대체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양립으로 이제 이거는 이거, 과거는 과거대로 가되 새로운 흐름은 새로운 흐름대로 뭔가 더 확장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의견들이?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대충 알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세세히 잘 알려주신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모두가 발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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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저도 그냥
VR 저기 한 거 영상 자료들 이런 거 보면서 좀 되게 좋은 그 소스들 또 영감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자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되게 재미있었고요. 아, 정말 세상이 정말 재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그 AI를 접목한 단편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공연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AI 뭐 전시도 보고 이러는데 그 보니까 제가 재미있는 전시가 있고 재미없는 전시가 있더라고요. 이제 재미있는 전시는 제가 직접 막 움직이거나 가령 뭐 전사체 잉크를 사용을 해서 제가 뭘 눌러보면 그 공간에 소리가 들린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등장한다던가 그런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만 등장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다 흥미를 못 느꼈었는데 아까 그 몸의 경험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좀 흥미를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 내가 믿게 만드는 과정들이 그 제 공연에는 그 전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 연출로서 기획자로서 그런 것들을 좀 VR, AR에 어울리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실감이라는 단어도 조금 VR, AR만 관련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그 영국 국립극단의 그 공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블루 스크린을 활용을 한 건데 사실 그 영화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적인 건데도 그런 콘텐츠도 실감 콘텐츠도 부를 수 있다, 포함이 된다라는 게 오늘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것들 많이 알고 가는 시간이어서 저는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 애 많이 쓰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어제 미팅했을 때 VR 영화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때 그 미팅 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까?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그림을 되게 그릴 수 있게 됐었고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VR 작품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채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관객이 1대1로 전달할 관광. 네. 감사합니다. 소감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좀 유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변해가는 이제 사회나 변해가는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시도를 해봐야 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했던 작업 속에서 이제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거나 예술의 대상은 수용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눈물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은 많았지만 뭔가 이게 그 저작권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서 그 부분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보면 시작 전에 뭔가 지금 저희가 시작 전에 이 향 냄새를 먼저 맡게 해서 이게 가상 공간에 있지만 실제의 감각을 사용할 수 있게 먼저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 가상 공간에 들어있으면 모션 수트를 입고 있어서 관객이 따라가거든요. 그 하늘 잡고 움직이다 보면 얽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보조로 들어가서 그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고 좀 넘어가도 되면 가상 공간에서 이제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단순한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내가 그 공연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영화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수용자가 받는 어떤 관객이 받는 그 감동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매 순간 관객들마다 그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